2022년 10월 4일 이정훈입니다. 이달 말쯤 되게 되면은 전부 다 제법 오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상당히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오릅니다. 원래도 꽤 많이 올랐지만. 오늘의 주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원전 정책을 지지하면서 에너지는 복지다, 에너지는 안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탈핵과 증세로 사이비 복지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게 문재인이죠. 그 문재인을 고발해야 됩니다. 10월 1일부터 각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6.9, 가스요금이 15.9%나 오릅니다. 4인 가족 기준이라면 전기요금은 월 2,270원, 가스는 5,400원 정도 더 오를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처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원래 벌써 몇 차례 올렸잖아요. 원래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은 17.9%입니다. 가스요금은 38.5%입니다. 굉장히 급등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안 받았어요. 왜? 워낙 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이 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원자력 발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점점 에너지 가격이 춤을 추고, 또 지금 러시아로 보이는 세력이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지나서 독일로 가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2개를 다 폭파시켜 버렸죠. 유럽에서는 아주 더 추운 에너지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 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한전이 30조의 적자를 봤죠. 그래서 내년에, 해가 바뀌면 내년에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거의 100% 오르지 않나? 그래야만 앞에 쌓인 적자가 해소가 될 겁니다. 전기요금. 가스는 또 오르겠죠. 아이고. 그래도 가정에서는요, 뭐 전기요금 많이 써봐야 10만원 나오겠습니까? 몇만원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별거 아닌데, 기업체로 가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자, 장사하는데 여름철 덥다고 해서 에어컨 안 켤 수 있나요? 겨울철 전기값 무섭다고 난방 안 할 수 있나요? 그거를 가스로 하든 전기로 하든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팍팍 가격이 올라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열처리 업체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미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죠. 내가 물건을 생산할 때 차지하는 생산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한 30% 정도였는데 에너지를 그걸로 쓰니까 40%로 올라갔다. 왜? 전기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산업 발전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만 가지고 뭐를 움직였죠. 아니면 이제 물레방아처럼 물의 힘이나 바람의 힘을 약간 이용했고. 근데 제임스 와트가 기관을 발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터, 이 물을 끓여서 전기로 바퀴를 돌리든 뭘 돌리든 뭐가 돌아가는 이 모터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쓰면서 아주 많은 힘을 얻었죠. 근데 모터를 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휘발유차를 몹니다. 휘발유차는 바퀴가 돌아가서 가는 건데 바퀴를 돌리는 엔진이 같이 있죠. 그리고 엔진에다가 에너지인 휘발유를 넣고 다닙니다. 옛날의 공장들은 모터를 돌려서 뭘 하는데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 엔진을 두는 거죠. 거기서 뭐 물을 떼서 증기를 쓰던 석탄을 떼서 물을 떼던 물을 끓이던 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초기의 산업혁명이고요. 산업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엔진하고 모터가 분리가 됩니다. 엔진 부분은 저 뒤로 가가지고 대규모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물을 펄펄 끓여갖고 뭐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게 뭐냐? 전기입니다. 전기를 받아갖고 여기서 모터만 돌리면 돼요. 그럼 공장이 훨씬 심플해지고 공해가 없어지죠.
지금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휘발유를 안 넣으니까 공해도 없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만 실으면 되죠. 공장은 그냥 전기만 갖다 꽂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산업이 더 비약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30%라고 하는 거는 생산비용의 40%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옛날에는 그 모터를 기관을 돌려서 모터가 돌아가는 힘을 갖고 했는데 엔진을 전기로 하는데 당연히 30%가 되죠. 근데 전기값을 올리면은 이 기업주들은 죽죠. 물건값 올려요? 올리면은 안 사죠. 안 사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한 기업주는 전기요금이 밤에는 좀 싸잖아요. 전기를 덜 쓰니까. 심야에 공장을 돌리고 싶은데 지금 노동관계법이 주 52시간 근무하게 돼 있고 또 그거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또 수당이 많이 주게 되니까 이 전기요금 아끼려고 야간 가동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못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전기 많이 쓰는 게 시멘트 등등인데 시멘트 업체 쪽에서 전기값이 올라가면은 시멘트 값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 시멘트 받아갖고 레미콘 돌리죠. 레미콘 업자들 값 올려야죠. 그러면 그거 받아갖고 아파트 지면 아파트 가격 올라가죠.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집 안 사죠. 계속 나빠집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게 세계 넘버 1, 2를 다투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두 회사가 반도체 회사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축이었고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에너지 문제, 원자력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전기 공장인 발전소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가장 좋은 예가 우리 한강에 이제 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있지 않습니까? 그 댐 들어가 보면은 이 물이 쫙 지나면서 수차를 돌리잖아요. 수차를 돌리면서 그게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물이 일정하게 흐를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빨리 흐르고 덜 흐르고 그 수심에 따라 다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전기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게 100Hz가 나왔다가 112Hz가 나왔다가 90Hz가 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요, 화력발전도 불을 일정하게 떼서 전기를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뭐 101도 나오고 102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걸 일정하게 100으로 쫙 맞춘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을 그냥 차를 몰고 저는 좀 차를 거칠게 운전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천천히 정숙 운전하는 게 어렵죠. 우리는 이걸 잘해서 전기가 220V로 잘 가니까 전자제품이 작동이 잘 됐어요. 반도체는 전기가 좋아야 생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강했던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전기값 오르면 한국의 주력 반도체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되죠. 전기요금이 10% 오르면은 타격받는 데 중에 하나가 우리 명절이면 떡 해먹을 건데 방앗간이 전부 다 전기로 돌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모터 돌려서 했겠지만 좀 엔진 돌렸겠지만 필요 없이 전기만 딱 꽂으면 모터 돌아가서 다 돌리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10% 올리면 떡값이 20% 올라야 된답니다. 뭐 떡 안 먹으면 되지 그러겠지만 글쎄 떡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고 참 갑갑합니다. 지금 뭐 대체로 나오는 얘기 보게 되면 30조 넘는 적자를 한전이 기록했는데 전기값을 2배 올려야만 이 적자를 해소한다는 해석들이 많죠.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뛰고 있고 죽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전을 더 열심히 짓고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좀 낫을 텐데 문재인 씨가 다 죽였잖아요. 집권하자마자 고리 1호기 10년 더 가동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세운 거는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유감이 좀 있어요. 그냥 소식껏 보수로 가지 눈치 봐갖고 좌파 눈치만 보다가 탄핵당하고 참 소신 없는 분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기로 한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시기에 가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제가 거기서부터 자극받아갖고 탈핵 비판을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대하냐 마냐 뭐 그렇게 해서 또 그거 갖고 공론화 갖고 싸우다가 그래서 공사 중인 건 그대로 갔지만 새로운 것들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지금 지어갖고 완공이 임박하면 좋을 텐데 없잖아요. 이 원전을 또 문재인 정권은요, 원전 자체를 자꾸 가동을 못하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월성 1호기지 않았습니까? 가동률을 떨어뜨려갖고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그거 날리려고 했다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 걸려갖고 백운규 전 장관 등이 날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원전이 안 돌아가면요, 그럼 원전소 전기를 덜 생산하면 수익이 적잖아요. 그러면 발전소는 전기 생산해서 번 돈이 매출인데 매출이 적으니까 세금도 적잖아요.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영광원전은 영광에 내고 월성원전은 월성에 내고 고리원전은 고리에 내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세금이 줍니다. 이인선 의원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636억 원인가 계속 지방자치를 또 돈을 덜 받게 됐답니다. 자, 제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이 탈핵 정책에 맞서서 많은 토론에 가서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기값 싸고 원전 돌리는 게 문재인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게 복지다. 저는 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좀 아는데 그분들은요 전기요금 안 냅니다. 가스요금도 거의 안 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와가지고 수명이 다 된 보일러는 교체해줘요. 전기요금 안 내요. 수도요금도 안 낼 겁니다. 거의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안 냈습니다. 전기요금 안 내고 하니까 이분들이 뭐 무한정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가스 보일러 안 떼고 전기 장판으로 살아요.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전에 근무하는데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 전기요금 때문에 추워지니까 항의가 많답니다. 왜? 그분들이 조금만 추우면은 그냥 전기 장판 꽂아놓고 싸니까. 시골은 또 더 쌉니다. 그럼 외출할 땐 뽑아야 거나 꺼놔야 되는데 그냥 나와요.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분들도 돈이 나오니까 왜 뭐 고장났다 신고하는데 할머니 장판 끄고 나오셨어요? 그럼 그걸 왜 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그건 뭐였냐? 결국은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최대의 복지 중에 하나가 싼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복지였습니다. 근데 원전을 다 죽이려고 한 문재인 씨는 조금만 월급쟁이들 그 세금 막 종부세로 뭐 걷어가지고 그걸로 복지해준다고 나눠주면서 생색은 냈지. 그리고 원전은 죽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금 많이 거두면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죠. 워낙 부자가 아니면. 그럼 경기가 죽잖아요. 에너지도 죽고. 가짜 복지였습니다. 에너지가 복지고요.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면 국방도 잘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안 봅니다. 사기쳤습니다, 문재인. 그 책임을 안 물으실랍니까? 저는 제가 탈핵 비판을 냈기 때문에 해서 그렇지만 더 합니다, 지금.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냥 중산층쯤 되는 사람들 그 유리지갑 다 털어가지고 그래도 중산층보다는 서민이 많으니까 박수 받고 잘했다 그랬지만 중산층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주면 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안 본데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했던 게 뭡니까? 풍력? 신안 앞바다에 풍력발전소 짓는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서울 남산에 남산 타워가 서울 타워가 있는데 그런 거 한 2,000개 세우면 바닷골이 뭐가 되고 그게 바닷바람 맞으면은 그게 견뎌내겠으며 또 거기서 바람이 그 센 지역도 아닌데 무슨 전기를 생산하냐고. 경제성 없지. 아닌 게 아니라 새만금 쪽에다가 뭐 풍력하겠다고 문재인 씨가 자기가 보증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뭐 중국 업체에 넘긴다며요.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풍력은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누가 메워주느냐? 한전이 메워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전이 적자가 생긴 건데 이게 중국 업체가 돌리게 되면은 한전이 중국 업체한테 돈 주는 꼴이 돼요. 국내에서는 국내 업체들은 이거 안 합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안 합니다. 사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부터 많은 걸 이 인민민주주의 하면서 김정은하고 짝짝구 하고 그것도 잘 지낸 것도 아니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자리 들어가면서 했는데 에너지도 개판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버티는 거는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원자력을 많이 해서 그게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타격을 덜 입고 있는 것뿐이지
대한민국을 망쳐도 이렇게 망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산층을 그나마 키워놓은 것도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 다 걷어갖고 나눠주고 처음엔 좋지만 주는 만큼 이 사람들이 소비 못하면 서민들이 어려워지죠. 이제는 진짜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 공짜로 전기 주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뭐 유럽이나 일본 가보시면 알지만 겨울에 그게 펑펑 따뜻하게 못 살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난닝구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들 가보면 다 이렇게 두꺼운 세타 입고 집에서 삽니다. 양말 신고. 저는 양말 신고 집에 와서 못 살아요. 그게 뭔데? 누구 때문인데? 그게 복지였는데 그거를 다 망쳐놓고 지금 뭐 감사원이 다른 건이긴 하지만 조사한다고 하니까 무례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죠, 우리가.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에너지는 복지고 안보라는 거 진짜 이번에 혹독하게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